안녕하십니까. 이희주라고 합니다. 저는 콘텐츠 웨이브라는 OTT 플랫폼에서 미디어 정책 전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한국 OTT 협의회 운영위원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미디어 정책 연구라든지 한국 OTT의 어떤 한국 미디어 산업의 어떤 분석, 그리고 위기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 OTT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성공 전략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OTT 시작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주로는 넷플릭스 같은 월정액 VOD 사업, 그러니까 SVOD라고 합니다. Subscription VOD라고 해서 넷플릭스에 의해서 OTT라는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OTT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의 OTT는 넷플릭스 기반해서 넷플릭스를 따라서 기존의 미국의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 디즈니라든지 파라마운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넷플릭스를 따라가기 시작한 상황이고, 현재는 넷플릭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레거시 미디어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광고 기반으로는 유튜브 같은 AVOD, 그러니까 어드버타이즈먼트를 써서 광고 기반의 OTT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로 비롯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컨셉이고, 저는 주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처럼 월정액 기반. 근데 이제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그런 시도를 했어요. 광고를 도입하는,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월정액 기반의 OTT냐, 광고 기반의 OTT냐, 그 경계조차도 조금은 약간은 허물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하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건 이제 유튜브도 월정액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로쿠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기반, 그런 셋업을 기반으로 해서 OTT 플랫폼을 가는, 그걸 이제 패스트 채널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패스트 같은 경우는 VOD보다는 이제 채널 형태로 광고를 갖다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TV 기반으로 디바이스 업체들도 OTT 플랫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인터넷이 국경이 없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200개국 이쪽에 되게 쉽게 사업을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험이 한국 미디어 역사 속에 처음 있는 경험이에요. 그동안에는 한국에서는 신구 미디어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은 발전을 하니까. 지상파 방송이 있다가 케이블 TV가 나와서 케이블 TV가 이렇게 커나가면 지상파 방송이 그걸 또 견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IPTV가 나오고 위성방송이 나오고 하면 또 케이블 TV 사업자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타협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과정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이런 정보부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가능한 거죠. OTT부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부터는 미국의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한국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들과 한국의 OTT 플랫폼들과 이런 모든 미디어 산업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와서 판도를 바꿔놓고 있고,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학계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모든 또 마찬가지 국민들도 그렇고,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판 자체가 조금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선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잘 가리지 못하고, 또는 역사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넷플릭스에도 유튜브에도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냥의 시간 같은 영화를 코로나 때문에 극장 개봉을 못하고 넷플릭스한테 팔았는데, 넷플릭스가 그것을 전 세계에 제공을 했고, 독일어판에 보면, 사냥의 시간에 보면 이제 동해로 막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동해에 대한 자막이 일본해라고 나가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나오고 한국이 배경인 한국 제작사가 만든 영상에 자막이 일본해라고 나가면 그것은 독일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건 그냥 일본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영등이라든지 어느 쪽도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IP가 다 넷플릭스 거니까. 심지어는 사냥의 시간을 제목을 바꿔도 할 말이 없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나오고 한국 감독이 만들고 한국 작가가 쓴 한국에서 지금 이 작품 속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지금 이미 있고, 과거에 레거시 미디어 플랫폼들도 있고, 새로 생긴 OTT 플랫폼들도 있고, 그래서 콘텐츠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들은 글로벌 미디어 전쟁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총알과 대포가 필요해서 일단은 끌어모으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전쟁에서 패배한 미디어 플랫폼들이 하나둘씩 없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컨텐츠 산업의 어떤 융성 이런 것들은 특히 영상 컨텐츠 또 특히는 되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위의 어떤 퀄리티 있는 글쎄요, 그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퀄리티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발전하고 또 글로벌한 제작사들도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한국이 스토리텔링이 되게 강한 나라고 그런 것들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디즈니라든지 또는 파라마운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한국과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한국 컨텐츠를 가져오고 싶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어떤 제작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은 되게 괜찮은 사인이긴 하죠. 모든 것이 이게 어떤 글로벌 미디어 전쟁의 시대에서 넷플릭스, 유튜브가 오고 이러면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우리 어떤 그런 제작사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도 있게 되고 제일 그 큰 순기능 같은 건 그런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한국 문화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영화 속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네모난 딱지 먹기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 뽑기도 해먹고 이런 일들 그리고 한국 영상 속에서 나오는 음식과 어떤 놀이와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이제 엄청난 어떻게 보면 한류 열풍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순기능 같은 것이죠. 한국의 어떤 콘텐츠가 한국 배를 타고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미국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 산업에서는 이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 부처나 이런 쪽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한류에 있어서 컨텐츠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했었어요. 컨텐츠 육성 이런 것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도 컨텐츠를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 없었죠. 그때까지는 다 어차피 IPTV든 케이블 TV든 다 한국의 미디어 플랫폼이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콘텐츠 제작 지원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진흥원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했는데
그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올라갔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 주의, 인사이트를 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박희종 통부 같은 경우도 이제 OTT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국내 OTT 플랫폼들을 어떻게든 키워서 글로벌, 한국발 글로벌 OTT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OTT 컨텐츠를 제작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OTT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 컨텐츠를 제작 지원해도 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대분류해서 글로벌 OTT를 분류해 버린다면 이제 충분히 예를 들어서 뭐 국내 미디어, 뭐 국내 인터넷 영상 뭐 플랫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거나, 그 명칭이 정확하면 지원하기도 쉬운 거고, 또는 제재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도 마찬가지고, 해외 뭐 인터넷 뭐 미디어인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이게 진흥과 규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달리하고 법적인 어떤 분류 자체를 미리 따로 할 필요가 있다. 해외 미디어 플랫폼과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먼저 구분을 하고, 국내 미디어 플랫폼 안에서 IPTV, 케이블 TV, 지상파 방송, 웨이브 같은 한국 국내 OTT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미디어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양상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미디어 플랫폼과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명칭도 달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